자, 내신 대비 교재 수열의 극한에 대한 주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할 텐데, 자, 첫 번째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 이하의 자연수 중에 5 또는 7로 나눠 떨어지는, 즉 5의 배수하고 7의 배수죠. 전체 자연수 중에서 5하고 7의 배수는 과연 몇 개가 되느냐, 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야, 이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 n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요, 35n도 무한대로 가지. 내가 35n이라고 생각한 건 바로 뭐냐면 5하고 7에 대한 최소 공배수가 이제 35이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바꿔도 되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5n분의 a 35n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a 35n 이 의미 뭐야? an은 뭐냐면 n 이하의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겠어. 그럼 35n 이하에는 5의 배수가 몇 개 있을까? 7n개만큼 있겠죠? 7의 배수 몇 개 있을까요? 5n개만큼 있겠지? 그럼 그거에 대한 최소 공배수인 35n의 배수, 35의 배수는 또 n개만큼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이제 또 가능하겠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할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체 자연수 중에 5의 배수하고 7의 배수의 비율을 따진다는 건 사실은 좀 힘들죠. 자연수가 뭐 유한계도 아니고. 그래서 35n, 1부터 35n까지 5의 배수하고 7의 배수에 대한 개수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메모만 하고 넘어갑니다. 53번 볼게요, 바로. 자, 많은 학생들이 사실 질문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중에 누가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크냐가 사실 중요해요. 4의 n승이 절대값이 크지? 그럼 지금부터 하는 과정을 잘 살펴봐봐. 내가 얘를 4의 n승으로 인수를 해보면 앞에는 뭐가 남냐면 4분의 3의 n승이 남고 뒤에는 1이 남아요. 근데 이거 전체에 몇 승이 되냐면 n분의 1이라는 지수가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노란색 비추신 부분까지가, 여기 노란색 비추신 부분까지죠. 4의 n승으로 이제 강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그럼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 A하고 B하고 곱한 거 전체의 n분의 1승 같은 경우엔 이게 A의 n분의 1승하고 B의 n분의 1승을 곱한 거다 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n분의 1을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해야 돼. 지금 가로 안에 항이 두 개 있는데,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4 곱하기 4분의 3의 n승 더하기 이러다가 거기다가 이제 n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n은 이제 무한대로 보내야지. 자, n을 점점 무한대로 보내면 지수의 밑이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자, 모든 수의 0승 1이죠. 1의 모든 지수 1이지. 그래서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에 의해서 이 전체가 점점 1로 수렴을 하니까 전체 극한값은 4로 수렴하겠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흰색 분표 어디 갔지? 아, 있구나. 자, 53번의 정답은 이제 4. 결과적으로 이제 이 중에 누가 절대값이 더 크냐, 이제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문제 볼게. 자, 58번 문제. 이것도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작년에 애들이 많이 질문하길래 나한테는 별로 안 어렵지만 니네한테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6의 n승에 비해서 요거 찌질하죠? 극한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야, an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이 자 5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이 부등식을 지금 현재 풀라는 건데, 이거 n 대신에 1, 2, 3, 4 몇 개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값이 2분의 1보다 작아요. 언제나 이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고. 왜냐면 이것도 2배 해주고 이것까지 더해줘야 정확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거의 반토막을 위해 더해줘야 사실 2n승이 되는데, 이 an의 값은 언제나 2분의 1보다 작다고. n 대신에 몇 개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아, y는 2분의 1에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작은 쪽에서 점점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테라진 크기 비교하면. 그럼 얘하고 비교했을 때 2분의 1이 항상 크니,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음수고,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an 더하기 2분의 1, 요것이 500분의 1보다 작은, 자, 요 부등식을 해결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 이제 500분의 몇입니까? 250이죠. 그럼 빼면 249고, 그래서 500분의 249. 그리고 이제 이게 an. 그래서 이제 n 대신에 몇 가지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언제 처음으로 500분의 249보다 커지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더 간단하다. 오케이? 계산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약간 몇 개의 숫자를 좀 대입해봐야 돼. 뭐 n 대신에 지금 1, 2, 3, 4, 5만 집어넣어도 그 결과 나오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친구들까지 이해시키려 하는 여유는 없어.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처음 봤는데 그냥 모든 거 다 이해하고 오케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걸 다 얻어갈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뭐 다 풀었겠지? 고민해봤겠고? 자, 설명 듣고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개인 질문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길 바라고.
65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강자뷰 시험 본 거 우리 3월 달에 매일 6문제, 7문제, 8문제 시험 봤던 문제 중에 사실 있었던 문제야, 사실은. 집중해줘.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게 한다. 지금 A의 절대값하고 EB의 절대값 중에 누가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겠지? A의 절대값하고 EB의 절대값 중에 EB의 절대값이 크면 얘네들에 의해서 극한이 결정되니까 그 극한값은 마이너스 1. 근데 의미 아닌 상수라 그랬으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A의 절대값이 EB의 절대값보다 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에 의해서 극한 결정되니까 극한값은 1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은 바로 A의 절대값이 E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일단 사실 이 문제가 원하는 바였던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게 동의하냐? 자, 둘 중에 누가 절대값이 크냐? A냐? 아니면 EB냐? 누가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 극한값을 캐리할 거니까. 자, 근데 A 더하기 B는 또 4고 그러니까 이거 부등식 영역이죠. 근데 이제 헷갈려. X하고 Y로 그냥 바꿔 생각할게. 그러면은 X랑 Y랑 더해서 그냥 4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자, EY의 절대값보다 작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상에 표시를 할 거야. 자, 부등식 영역이라 해서 자, 이거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면 X가 뭐가 되냐면 2Y가 돼요. Y는 2분의 1 X죠? 자, 기준이 되는 직선이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하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라는 직선이 이제 기준이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럼 영역은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근데 식 자체가 지금 현재 X의 절대값이 큰 거니까 X축에 가까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부등식 영역은 바로 어디냐면 이쪽이 이 문제가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 또 고일 과정이라 내가 뭐 더 자세히 설명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그럼 X 더하기 Y가 4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Y좌표는 4인 직선을 표시해주면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 4고 여기 4인 자, X절편하고 Y절편의 합이 4인 직선들을 표시해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그럼 얘하고 연립해서 이 점 좌표 찾고 그 다음 얘하고 연립해서 이 점 좌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자, 도형의 길이, 자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65번 문제.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 이거 내 기억 하여튼 뭐 학교 기출에 나왔던 문제긴 한데 이것도 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마풀이는 문제가 기출 문제 전체는 다는 아니야. 여기 다 담을 수가 없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에서 나왔었던 뭐 미적분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자주 나는 거 위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뭐 기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90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급수까지가 숙제가 좀 적으니까 오늘 다 못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급수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해가지고 해와. 알겠지? 질문하라고. 자, 지금 이 문제는 또 독특해. 지금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의 극한값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근데 이거 알겠지만 AN 피보나치 수열의 1번항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그럼 어떻게 이거에 대한 극한을 계산할 거냐면 자, 보세요. 이거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AN 더하기 2가 AN 더하기 1 플러스 AN이다 해서 일단 n 대신에 n 더하기 대입했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니까 이런 건 뭐 전혀 문제 됐거나 그럴 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의 극한값이 궁금해서 이거 양변 뭐로 나눈다? AN으로 나눠요. AN 플러스 1로 나누겠습니다. AN 플러스 1. 요거 양변 A에 N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그럼 좌변은 뭐가 되니?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그애는 1이 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1 양변 나누게 되니까 A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내가 이 수열을 만약에 BN이라고 치환하잖아. 그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지금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을 구해라. 근데 AN분의 AN 플러스 1이 BN이면 이 친구는 뭐죠? 그거의 역수인 BN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지금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한 거니까 이 친구는 BN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의 극한까지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N의 극한이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플러스 1의 극한이나 둘 다 알파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럼 이 방정식은 알파는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면 돼. 그래서 이번에 알파 곱한 다음에 근의 공식 적용해 주시면 그 중에 양수근 왜냐면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근의 공식 적용한 다음에 양수근을 선택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좀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볼게.
자, 9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약간 좀 더러운 문제도 많고, 또 이제 응용 문제들에 보면은 이제 좀 잘 나오는 응용 문제도 많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수학이란 게 단계가 필요하잖아. 이제 기본적인 문제 하고, 그 다음 점점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사실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내신 대비 교재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사실은 놓은 거야. 학교 이름은 없는데 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지. 보세요. 자, 지금 A 2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놈들이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계산할 거고, 요거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점화식을 세워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점화식을 세워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갈게. 자, 일단 요거 볼까? f라고 하는 이 함수에 a2n-1을 집어넣은 결과가 a2n이라 했으니까 그냥 그 an을 또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나? g란 함수에 a2n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a2n은 f의 2n-1이게 되니, 자, 여기 이제 바로 내가 원하는 an 더하기 1과 a 2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a에 자 2n 더하기 1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먼저 얘를 f란 함수인 저 함수 얼마냐면 3분의 1 곱하기 3의 지수 위에 올라가는 a에 2n에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이 함수에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걔를 미치 3인 로그에 집어넣어주시면, 자, 요게 이제 바로 내가 원하는 이수열의 점화식이 된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개인 질문 할 때도 몇 명 얘기했지만, 니네 1학년 때 점화식의 일반항을 학교에서 실제로 구했냐 구하지 않냐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 문제 풀어가 계속 나온대. 여기 봐. 예를 들어 an 더하기 1이 2 곱하기 an 플러스 1인 거 있잖아. 이거 학교에서 일반항 구하는 학교 있어 혹시?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구하는 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 무시하고 이거에 n번째 항을 구하는 학교가 있었고, 그걸 구하지 않는 학교가 있었을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인 거야.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니네가 알긴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럼 이것도 사실은 적당히 치환하잖아? 뭐 이거 나오거나 아니면 사망점화식이라는 게 있어. 사망점화식. an 더하기 2 마이너스 3 an 더하기 1에 플러스 2 an은 0이라 해서 그 이것도 적당히 변형해서 일반항 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교육과정이 약간 벗어난 밖에 있는 사실은 점화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기 좀 그런데, 궁금하면 근데 알고 있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 이런 거 일반항 구하는 거. 그럼 선생님이 이런 거를 니네 학교 선생님이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야,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쓸데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니네 학교 선생님은 이것이 아직도 교육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유의 문제를 더 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근데 나에게 뭐 예를 들어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이거는 내면 안 돼. 교육과정에서 지금 현재 내면 안 돼. 이거의 일반항을 구해라, 이거의 극한을 구해라, 내면 안 돼 원래. 점점 좀 비율은 좀 작아지는데, 근데 기출문제 몇 개 보니까 좀 강남 쪽이나 이쪽에는 아직도 내는 학교도 있고. 한번 봅시다. 자, 양변에 미치 3인 지수를 취하면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자, 3 위에 a의 2n 더하기 1이 올라가고, 자, 이제 이거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 곱하기 3에 3 위에 뭐가 올라오면, 자, a의 2n-1에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점화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얘를 bn이라 하잖아. 그럼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하면 요거거든. 그럼 이 친구를 bn 더하기 1이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bn 더하기 1은 3분의 1 bn의 플러스 1이다. 근데 솔직히 이거의 극한은 구할 줄 알아야지. 극한 구할 줄 알아 이거? 자, 1차 점화식에서 그치, 요거의 절대가 C보다 작으면 이거 둘 다 알파에 수렴하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bn의 극한이 요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 그죠? 그럼 넘어가면 3분의 2알파, 넘어가면 2분의 3. 아, 2분의 3이구나. 누가? 얘가 점점 2분의 3에 가까워지니까, 아, 그래서 a의 극한값은 얼마다? 로그 3의 2분의 3이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정리하면 1 빼기 로그 3의 2라고 정리할 수 있긴 있는데, 굳이 필요는 없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요거의 극한 구할 수 있느냐, 이건 중요해. 요거는 이제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얘랑 요거 절대가 C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의 절대 뭐가 어떤 부분을 모르겠어? 이거의 극한값 구하는 과정?
나도 모르겠다 혹시. 요거 요렇게 하는 과정을 난 잘 모르겠다. 개인 질문해. 알겠지? 근데 뭐 참고로 얘기하면 이게 1차 점화식이라 하는데 요 앞에 곱혀 있는 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해. 여러 번 얘기했어. B2 할 때부터 되게 많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요거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는데 근데 수렴을 하면 Bn이나 Bn 플러스 1이나 n값이 충분히 큰 상황이니까 그게 그거 되거든. 그러니까 3분의 2에 그래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자, 9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사실은 AN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있어야지만 사실 풀이가 좀 가능하고 아니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정리를 좀 해볼게. 자, 보세요. 요거 넘긴 다음에 4로 나누잖아? 그러면은 A n 더하기 1이 되게 이상하네. 자, 4분의 3 AN에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위에 식을 A n 더하기 1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밑에 식을 A n 더하기 1로 정리하면 근데 솔직히 이런 것도 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야, 극한 나오는데 부등식 뭐 어떡하라 그랬지? 극한 나오는데 부등식이면 그냥 같다라고 놓고 풀라 그랬지? 기억나 내가 지금 한 얘기? 샌드위치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많이 해. 그럼 대부분 애들이 기억하는데 집중 못하거나 졸면서 기억 못하면 당황스럽죠? 자, 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 샌드위치 정리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자, 우리 부등식 나오고 극한 나오면 그것이 그냥 다 비슷비슷해서 차수도 똑같고 최고 참계수 똑같고 뭐 그런 얘기니까 그냥 부등식 나왔는데 극한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부등호를 는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 지금 아마 뭐 겨울부터 시작하면 10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선생님이 좀 약간 정석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넘겨 그리고 2로 나눠 그게 얼마 되니? 자, 2분의 AN에 더하기 1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AN 더하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된 거야. 근데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수렴을 하냐? 라는 얘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 난이도가 많이 달라진다 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야 근데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수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극한값을 구해라 그래서 객관식으로 답이 있다 해서 그것이 수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나 아까 뭐 저기 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더하기 1이나 그거의 극한 알파로 같다. 이건 기억나니? 졸지 말고 좀 졸린 눈빛이야. 팔 내리고 책상에서 팔 내리고 팔 내리고 졸지 마. 야 졸린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덩어도 졸려 지금? 안 졸려? 왜 편한 자세를 찾아? 벽에 이렇게 기대거나 책상에 팔을 괴거나 아이고 졸립다 이렇게 팔을 괴거나 이게 자기가 지금 피곤하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 편한 자세를 찾아서 졸려고 하는 행동이죠.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자 근데 자 내가 이를 자꾸 악물게 되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됐지? 이게 등호가 분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2분의 1 알파 더하기 1이 알파에 4분의 3 알파에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자,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르다 하더라도 극한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는이 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알파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거 정리해 주시면 알파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알파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의 극한은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근데 그럴 바에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극한 나오고 부등호 나온다? 갖다 해 그냥. 모르겠을 때 알겠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는이라고 놓고 그냥 는이라 놨으면 끝난 거야 벌써. 알파는 마이너스 3알파이 끝! 야 정답은 이구나 하고 넘어갔겠지. 그지? 근데 막 이러지는 말고 할 수 있게 좀 해보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달라 라는 얘기죠. 9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3번 문제도 사실은 어떤 내용이 사실은 포함이 되냐면 개차 수열이 포함이 돼. 그럼 선생님 개차 수열은 교육과정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차 수열은 교육과정에 사실 빠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축차 대입을 통해서 사실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차 수열 안 쓰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이거 시그마 공식 이용해서 정리하면 4의 n승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4의 n제곱 그다음 더하기 f의 2의 n제곱 정리하면 시그마 공식 이용해서 적용해주면 그 얘를 넘겨요. 그래서 f의 자 2의 n 더하기 1승 빼기 f의 자 2의 n승이 뭐가 되냐? 4의 n승이 돼서 그러다 n 대신에 1 집어넣고 n 대신에 2 집어넣고 n 대신에 3 집어넣고 띵띵띵 해서 n-까지 대입한 다음에 쫙 더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더 하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고. f의 2의 n승 마이너스 f2는 자, 이 수열의 n-1번째 항가잡인 초항은 4인데 공비도 4고
개수가 n-1인 등비설의 합이다. 근데 두 번째 항이 지금 현재 2라고 줘져 있기 때문에 요거 2라고 해서 넘겨주면 내가 원하는 f2n 구할 수 있어. 그럼 n 대신에 n 더하기를 집어넣고 n 더하기 2 집어넣고 n 더하기 3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극한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자 생긴 건 좀 극혐 좀 어렵게 생겼지만 시그마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이것도 근데 이제 개차수를 전혀 안 썼잖아. 그럼 지금 현재 니네 교과서에 있는 교육과정대로 문제 푼 거야 이것도. 투차 대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끔가다 문제 풀이할 때 편의상 개차수를 쓰지. 편의상 우리는 배웠으니까 같이 공유했으니까. 근데 그럼 개차수를 들어갔다 해서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자,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뭐 더럽게 생기긴 했는데 나올만 하죠. 자, 11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이거 사실은 우리 뭐 마풀에서 몇 번 다뤄봤던 문제랑 되게 좀 유사한 문제라 윤영아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표성을 띠니까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한번 살펴보려고 문제를 준비했어. 자, 이거 혹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는 거 알고 있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라는 거 나는 잘 모르겠다. 설명할 필요가 있나? 있으면 하고. 저거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인 거 알지?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함수의 그래프가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쪽 부분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저 함수의 그래프식이.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주기가 또 2여. 그럼 이제 이거 패턴이 반복이 돼. 자 쭉 이어져서 자 2를 지나 3까지 또 한 패턴이 쭉 그려지고 5까지 또 그려지고 또 7까지 그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함수식이 자 보면 알겠지만 n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사실 교점 개수를 좀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여기만 생기냐? 요 반대쪽도 생기죠. 그죠? 마이너스 3까지. 생기죠. 마이너스 5까지. 자 근데 한번 봐봐. 교점 개수 A는 지금부터 조사를 해볼 텐데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함수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3분의 1 절대값 x야. 어떤 점을 지나냐? 3,1을 지나요. 마이너스 3,1을 지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점을 대입하냐면 이 함수의 치역이 0과 1까지니까 이 함수의 함수값이 1이 되는 게 궁금했고 그래서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자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되게 된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3분의 절대값 했어요. 교점 개수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 6개. 그래서 A1의 값은 얼마다? 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n 대신에 2 집어넣어 볼까? 자 n 대신에 2 넣으면 5분의 1 절대값 x라 그럼 어떤 점을 지나니? 5,1이라는 점을 지나? 마이너스 5,1이라는 점 지나? 그럼 직선이 이렇게 지나네요. 이렇게 지나네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개. 오케이. 두 번째는 10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뭐 하나 정도만 더 집어넣어 보면 등차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AN, 4씩 늘어나는군. 근데 초항 맞춰주려면 더하기 2가 있어야겠군. 그리고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에 집어넣어 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또 마찬가지로 극한을 구할 수 있다. 위에는 어차피 이제 2n 집어넣으면 이제 8n 8이니까 위에는 64로 시작할 거고 밑에는 16으로 시작할 거고 그래서 극한값은 4가 된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111번. 자 이제부터 응용 문제들인데 이거 와 해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설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지만 해설이 없는 게 아닌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주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풀면 힘들어지니까. 자 111번 문제 볼게. 점화식 세우는 거야. 자 지금 잘 봐. 내가 지금 극한을 보내려고 하는 수열의 형태는 바로 뭐냐면 이 왼쪽 밑에 있는 점에서 P1까지의 길이를 첫 번째 항 그 다음 P2까지의 길이를 두 번째 항 그럼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을 때 발생하는 P라는 점들이 계속 바뀔 텐데 그럼 B라는 점에서 그 N번째 점까지 거리를 내가 바로 PN이라 하겠다. 그래서 얘는 그림을 어떻게 해? 두 번째, 세 번째를 나열해도 돼. 개차가 나올 거야. 근데 그러면 좀 힘드니까 아예 그냥 점화식을 세울 거야. 그냥 점화식을 세울 거야. 자,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진행이 돼서 여기 지금 현재 PN이란 점이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뭘 할 거냐면 AN이란 길이로 놓고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평행한 선 긋고 이 점 지나면서 밑변과 평행한 선 긋은 다음에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나는 뭐를 할 거냐면 그 다음 길이 AN 더하기라고 놓고 계산을 할 거야. 괜찮겠냐? 갈게. 이거 끝났어. 야 여기가 AN 더하기이면 여기도 AN 더하기이지? 그지? 그러면은 AN 자 이제 한번 점화식을 한번 세워볼게. 여기가 AN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AN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N이라 하면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그 반대인 2-AN 그럼 여기도 2-AN 여기도 2-AN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AN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평행사변이니까 당연한 얘기야, 그지? 평행사변이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죠?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 얼마죠? 여기부터 길이가 2-AN. 뭐 다 필요 없는 거네, 사실은. 지금 보니까 더 필요 없네. 자, 이 길이가 2-AN이면 이 길이도 2-AN이고, 그럼 이거 몇 대 몇의 비율이 있죠? 2대1의 비율이 있지? 여기다 2배 해주면 요거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2배 하면 요 길이 나오니까, 그래서 2-AN이 바로 얼마가 된다? 2배 곱하기 AN 플러스 된다. 그래서 AN과 AN 플러스의 관계식을 또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얘를 AN 더하기 1로 정리를 해주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AN에 플러스 1.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에 더하기 1. 넘기면 2분의 3, 역수 쳐주면 3분의 2.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되겠죠? 문제는 다 풀어온 거지, 그지? 풀어온 사람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1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니네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이것도 점화식 세우는 거야. 이것도 점화식 세우는 거야. 자, 일단 그림 한번 잠깐 볼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내가 원래 A라고 하는 0,1이란 점이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1,6이란 점이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C라고 하는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얘랑 얘랑의 점을 연결해서 첫 번째 점을 P1, 중점 잡고, 그 다음 얘랑 연결한 중점 좌표를 이제 내가 Q1, 그 다음 얘랑 연결해서 이거의 중점 잡으면 걔를 P2, 그 다음에 얘랑 중점 잡으면 또 마찬가지로 Q2.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얘랑 연결하고 투척해서 잡아서,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궁금한 거 뭐냐면 PN이란 점의 좌표는 어떠한 극한값을 갖게 되느냐, 뭐 이런 걸 지금 또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사실은 한두 개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점화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어떤 뭐 응용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하나하나 나를 생각하지 말고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를 니네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 진행할게. 자,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반복이 돼서 PN이란 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AN, BN이라고 놓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그래서 여기는 1,0이란 점하고 중점을 구한 그 점을 QN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얘랑의 중점 공식에 의해서 2분의 AN 더하기 1, 자, 2분의 BN이 바로 QN이란 점의 좌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중점, 얘랑의 중점. 숙제를 많이 안 했니? 자, 그 다음에 얘랑의 중점을 다시 한번 잡은 거, 그 다음 점을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PN 더하기 1이라 하고, 그럼 그 점의 x좌표는 AN 더하기 1이고 y좌표는 BN 더하기 1이겠지. 그러면은 AN 더하기 1은 이렇게 구하겠네. 얘랑의 중점의 x좌표니까, 자, x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냐면, 자, 4분의 AN에 더하기 1. 그럼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자, 이 점의 y좌표는 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4분의 BN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AN의 절대값이 또 1보다 작죠? 수렴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해? 알파는 4분의 알파 더하기 1 풀면 되고, 4알파 넘어가면 3알파, 그럼 3분의 1. 그래서 x좌표의 극한값은 3분의 1.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BN에 지금 현재 곱해져 있는 개수가 절대값보다 작으니까 또 수렴하고, 그럼 베타는 얼마? 4분의 베타 더하기 2. 그럼 4베타, 3베타. 베타는 3분의 2. 그래서 y좌표는 점점 3분의 2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112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된다. 이해가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식을 세우라고, 식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일반항을 찾을 생각하지 말고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한 10개 남았을려나? 야, 이거 마풀에 있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아마 선생님이 좀 센스 있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 했어. 마풀에 있는 거는 마풀에 있는 대로 한번 정석대로 풀어보되, 이거 다른 학교에서 지금 현재 변형되는데 이거 한 줄이면 끝나, 한 줄이면. 잘 봐야 돼. 자,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한번 마풀에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봐봐. 노란색 삼각형 넓이 분의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 비율이 요렇게 되게끔 하는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자, 여기 지금 y는 2분의 x인 지금 현재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노란색 삼각형 넓이 분의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 비율이 요렇게 되게 하는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궁금한 게 n을 무한대로 지금 현재 보내는데 보세요. n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의 극한 얼마죠? 1이 되죠. 근데 분명히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분의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 비율인데 근데 그것이 1이 된다는 얘기는 노란색과 빨간색의 넓이가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노란색이랑 빨간색의 넓이가 같아질 것인가? 자, 이 점이 예를 들어 만약에 한 이쯤 왔다 치면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나 지냐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요만큼이 되고 그죠? 그 다음 빨간색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까보다 노란색하고 빨간색의 넓이가 돼 점점 많이 비슷해졌지. 그 점이 어디 있을 때? 바로 이 점이 될 때. 바로 이 점이 돼야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하고 빨간색의 넓이가 일치하겠죠? 근데 이 점의 좌표는 요거 y는 2고 그죠? y는 2분의 1 했으니까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답 바로 얼마다?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물론 이제 요거의 비율이 좀 달라지면 좀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정석적인 풀이 궁금하면은 마풀을 풀어. 그리고 질문을 해. 그럼 정석적인 풀 알려줄게. 원래 이게 내분점이죠. 자, 이 넓이분의 이 넓이가 이제 이거니까 사실은 이게 뭐 1대 2n으로 내분한 내분점의 좌표로 해결한다라는 걸 지난번에 설명했지. 수업 시간에 마풀 풀이 할 때. 근데 이렇게 극한이면은 직관적인 풀이가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단축해주는 경우가 있다. 직관적인 풀이는 원래 풀이를 알아야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거야. 막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4번하고 115번의 차이점을 사실 니네 알아야 돼. 니네 114, 115를 둘 다 맞히면 다행인데 지금 보고 있니? 114, 115? 한번 봐봐. 자, 114번하고 115번이 상당히 좀 유사해. 스타일이 되게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될 정도로 정말 비슷해. 114번하고 115번이. 근데 이제 측정을 하고 기름을 추가하느냐 아니면 기름을 추가하고 나서 측정을 하느냐 그 차이점 때문에 사실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처음에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화식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 매일 기계를 작동하여 기름 탱크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의 2분의 1을 사용한 다음에 100리터를 추가한 다음에 기록을 한대. 기록한 양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야. 자, 여기 잠깐 봐봐. n일째. n일째 사용을 다 하고 나서 100리터 추가하고 측정한 기름의 양을 an이라 할게. 그럼 n 플러스 1째도 같은 일을 반복을 하겠지. 지금 있는 기름의 얼마만큼 2분의 1 사용해서 남는 건 2분의 1 an이 남고 그 다음에 100리터를 추가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측정해서 그 다음 날짜에 기름의 양으로 체크를 하겠다. 사용을 하고 측정을 하냐 측정을 하고 사용하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an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수렴하고 얘도 2분의 1 알파 더하기 100이 자, 알파가 돼서 알파 값이 200이 된다. 그래서 극한값은 2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문제는 좀 다르단 말이지. 이 문제는. 자, 볼게. 그릇에 물을 담아 놓으면 그릇에 있는 물의 양은 2%가 하루 동안 증발하여 없어지고 근데 어느 날 그릇에 1리터를 붓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초기값 중요하지 않다. 극한 구하는데 초기값 중요하지 않다. 자, 24시간 후에 있는 물의 양을 측정한 다음에 1리터를 추가하는 거야. 측정하고 1리터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선생님,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반복이 돼서 n일째 측정을 했어요. an이란 물이 들어있겠지? 그지? 측정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1리터를 추가하고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측정을 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그다음 하루 종일 그거에 몇 퍼센트 사용한다? 2%를 사용하고 98% 남는 거야. 그러면은 이 AN 더하기 1에 2%가 상으로 된 100분의 98이야 된 98% 남는 양이 바로 그 다음 날에 물의 양이든 뭐 기름의 양이든 된다는 거죠. 아까는 이 100분의 98이 가로가 안 쳐져 있었는데 이번엔 가로가 쳐 있다고.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 추가를 하냐 추가를 하고 측정하냐 이거 분명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페이지 근처에 있는 문제 풀 때 반드시 자, 가로를 치고 곱하는지 곱한 다음에 가르게 하는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알파 알파 되는 거죠. 뭐 끝난 거야. 반드시 풀면 돼. 자, 둘은 분명히 기별해 주셔야 된다. 마시고 와. 자, 다음 문제 볼게. 빨리 갔다 와. 자, 1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느 교과서에 사실은 이 비슷한 문제가 사실은 있어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열심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제든지 사실 이게 사실은 내가 요즘에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촬영을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내가 촬영을 뭐 하다가 촬영을 안 했더니 평소에 엄청 졸던 애가 안 졸더라고. 지난번에 한번 엄청 평소에 많이 졸던 애가 내가 촬영 안 해 그랬더니 안 졸고 들더라고.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촬영하지 말까? 그런 생각 들어. 니네 보냐? 본 적 있냐? 나는 한 번이라도 혹시 그 유튜브 페이지 가서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본 적 있다. 혹시? 아 그래? 본 적 있어?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촬영 안 하긴 또 뭐한데 말이야. 숙제를 검사를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숙제 검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문제네요. 야, 수학 선생님으로서 예를 들어 전교 1등만 있는 반을 가리키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전교 꼴등만 있는 반을 가리키는 게 어려울까? 어떤 게 어려울까?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 등급의 애들이 섞여 있는 반을 수업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한 내용을 설명하면 그 중에 반은 나 저거 아는 건데 재미없고 반은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이 딱 그래. 숙제를 해온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볼 때 답이 좀 나와서 아, 저 정도는 나 알고 있는데 해서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고, 근데 숙제 안 한 사람들은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뭐지? 응? 뭐지? 이러고만 있고. 난 쉽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수업은 당연히 지금 뭐 숙제 안 되는 사람들 반성해야 되지만 숙제를 당연히 풀어오고 다. 이 문제에서 니네가 고민을 해온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끔 나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니네가 좀 이해를 해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숙제를 해. 숙제를 왜 안 했어? 다 못했어. 왜? 다 못했니? 너무 많았어 숙제가? 그러면은 왜 또 나를 두고 왜 또 얘기하냐고 지금. 빨리 다음 애한테 물어봐라는 표정이 지금 표정이. 왜 숙제를 다 못했니? 많았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 숙제가? 너 많았어? 가겠습니다. 자, 사실은 B 회사에 대한 A 회사의 매출액의 비율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요점만 알면 되게 쉽게 풀려. 봐봐. 지금 이게 수입 과일이냐 아니면 유기농 과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수입 과일은 매년 몇 퍼센트 증가하냐면 5%씩 양이 증가를 하고 얘는 13%씩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곱할 때 1.05를 곱하고 얘는 곱할 때 1.13을 곱하지. 13% 증가니까. A 회사 볼게. A 회사. 자, A 회사는 수입 과일이 지금 현재 8억에서 시작을 하고 유기농은 2억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근데 1년당 증가하는 비율이 이렇게 되니까 N년 후에 A 회사에서 판매하든 뭐 수입하는 그 과일의 양은 얼마가 되냐면 1.05의 N승 플러스 자 1.13의 N승이라는 게 이게 A 회사에서 N년 후에 판매하는 과일의 양이 되게 될 거예요. 자, A 회사 처음에 현재 자 수입 과일 8억에 유기농 2억이니까 8하고 2. 근데 얘는 지금 현재 5%씩 증가하고 얘는 13% 증가했으니까 이게 이제 N년 후에 A 회사에서 만드는 그 유기농 같은 그 개수고.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때? 자, B는 수입이 2억이고 지금 현재 유기농이 5억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억에서 시작을 하고 얘가 5억에서 시작을 하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다 했으니까 1.05의 N승 더하기 그다음에 곱하기 1.13의 N승이라는 자,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극한을 구하고 싶은 B 회사에 대한 A 회사에 대한 그 매출액의 B. 근데 결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정답은 얼마? 5분의 2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밑이 절대값이 크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면은 5%? 어차피 결국에 유기농에 의해서 결론이 나겠구나. 그래서 유기농의 비율인 5분의 1을 봐주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25%야. 풀이도 필요 없는 거야. 풀이도. 문제 한번 봐봐. 117번. 자, 1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실은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자마자 25%라는 걸 알게 됐냐면 팁을 알려줄게. 야, 혈액형이 다른 P를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지? 내가 A형인데 B형 혈액하면은 왜 죽잖아? 알지? 서로 다른 혈액형이랑 이렇게 섞으면은 ABO식 혈액형 모르나? 야, 잘 들어봐. 처음에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자, 문제 한번 볼게. 일단 어떻게 세팅이 돼 있었어. 뭐 농도가 30% 중요하지 않아. 지금 사실은 이제 100g 중에 40g을 끄집어내면 소금도 나가고 물도 나가고 해.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물 30g과 소금 10g을 다시 넣는 시행을 무한히 반복하잖아? 그럼 결국에 이런 물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농도로 시작하는 상관없이 내가 일정한 농도의 소금물을 계속 주입하는 거잖아. 빼내고 내 농도 집어넣고 소금물 40 빼내고 이 상황 물 30에 소금 10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소금물을 계속 대체해서 집어넣고 있다고 계속. 그럼 언젠간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 소금물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좀 이해돼? 근데 전체량 얼마입니까? 40이죠. 그중에 소금 10이죠. 4분의 1. 그래서 25%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점화식 세워서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 자, 물 30에 자, 이 선생님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옆에 교실에 좀 체가 돼. 사실은. 내 목소리가 오죽 우렁차야지? 자, 물 30에 소금 10이라는 저 노란색 소금물을 계속 바꿔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농도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40g 뺀 다음에 이 용액을 집어넣어. 또 40g 빼. 계속 넣어. 넣어. 그럼 결국에 순환하다 보면 결국에 이 소금물에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5%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118번 문제. 자, 2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두 컵 A하고 B에는 각각 1리터의 물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점화식 세우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다 풀어주는 이유는 이것들이 다 교과서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봐봐. 1리터 들어있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은 중요하지 전혀 않다고 얘기했다. 처음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 어떻게? 여기는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물의 양을 체크를 해.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을 보내. 또 3분의 1을 보내. 그 다음에 체크해. 그래서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점점 얼마에 가까워질 것이냐.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많이 진행해서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AN이라 하면 B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2-AN이야. 왜냐면 처음에 1리터씩 넣고 시작했거든. 합이 2리터거든. 그래서 A에 만약에 AN이란 물이 들어있으면 B에는 2-AN이란 물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3분의 1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을 보낸 거 그게 AN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럼 처음에 3분의 1을 보내면 선생님 3분의 2AN이 남는데요? 2-3분의 2AN 남겠지? 그럼 다시 여기서 3분의 1을 보내면 그것이 AN 더하기 1. 그 다음 항. 그래서 AN 더하기 1은 원래 가지고 있던 3분의 2N에다가 자, 이 친구의 3분의 1이 넘어오니까 더하기 3분의 1배의 2 빼기 3분의 2의 AN이 된다. 정리해주면 마찬가지로 AN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놓고 방정식 해결해 주시면 또 내가 원하는 극한값 구할 수 있다. 118번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뿅.